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상담 사례 건수에 대해서 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 전화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정보 처리 기능사를 준비를 현재 준비 중인 그 학생의 고등학생 학부모님으로부터 연락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좀 재미난 얘기가 조금 있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재미나다기보다는 좀 약간 안타까운 얘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내용의 주 골자는 이렇습니다. 현재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를 준비해 보는 것을 권유받아서 학교 측으로부터 네, 정확히는 학교 측의 교육을 담당하는 방과후 강사인가봐요. 예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방과후 강사로부터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연초에 필기 합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필기 합격을 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담당 강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제 필기만 교육을 하지, 실기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학생의 이제 학부모님이 전화를 이제 사설학원에 문의를 주셨는데, 실기 자체를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답을 했죠. 현재 합격률 통계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진짜로 1년 내지 또는 그 이상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개개인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현재 합격률이 그렇게 높게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6개월,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또는 그 이상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학교 측에서는 하필이면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이 불가능한 기능사 종목을 교육시킨 것인지 교육한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학교 자체 내에서 실기 교육이 불가능한 기능사 종목을 왜 하라고 한 건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학교 학생의 전공이 학생 전공학과가 이제 전작과래요. 네, 전작과에 입학해서 지금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응당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자 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종목을 준비하는 게 맞는데, 특이하게 실기 교육이 학교 내에서 불가능한 정보 처리 기능사를 대뜸 준비한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봤어요. 그 정말로 이 학생이 정보 처리 기능사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 몇 가지 학부모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현재 정보 처리 기능사에 출제되는 실기 범위 과목에서 현재 운영체제, 그다음 C언어, 자바, 통신, 개발용어 관련된 내용들이 학교 시간표에 있느냐,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는지, 이거를 제가 이제 학부모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답을 한 게 학부모님 답변은 그래요. 시간표를 모른대요. 학교에서 안 알려줘서. 근데 또 이것도 사실 그러면은 좀 약간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학교 홈페이지에 그럼 보통 나와 있지 않는가? 학교 홈페이지에 분명히 게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게시를 게시판으로 해서 공개하거나, 반대로 정말로 이제 비공개로 교육 진행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니 그 담당 학부모님한테, 학생의 학부모님한테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걸로 시간표가 안 나가나 봐요. 하긴 뭐 요즘에 누가 종이로 주겠습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모바일 시대인데 홈페이지도 업로드를 하겠죠. 이 홈페이지를 혹시 안 들어갔나? 학부모님이? 약간, 아니면 학교 측에서 정말로 시간표 통보를 정말로 안 한 건가?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학생이 그냥 학교에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그냥 출석만 해서 정해진 그냥 교육만 듣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학부모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 뭔가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 정보 수집을 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이제 자기가 직접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예, 해가지고 답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이 정보 처리 기능사는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해결을 못 해줄 정도고, 또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습관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리 사설 학원을 등록해도 교육은 일단 진행 가능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네, 아마 합격은 힘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감히 제가 이렇게 막 쐐기를 박는 얘기를 사실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니 이 학교 자체 내에서도 좀 조건이 좀 안 맞나 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해당 학교에서 그 3학년 필기 면제형 의무 검정 제도를 운영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대상으로 필기 면제 검정을 하지도 않아. 심지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럼 학교 자체에 대해서 전자 분야 기능사 종목을 뭔가 그 학교 자체에 대해서 필기하고 실기가 교육 가능한 걸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학교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정보처리 기능사를 대뜸 그냥 교육을 시켰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이 정보 공유를, 이러한 사례를 정보 공유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정보 수집을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르고 뭔가 정보 수집을 미리 사전에 못해서 위기 상황에 놓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가 앞전에도 제가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의가 계속 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거 학교 측에서 너무 큰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이번 사례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학부모님도 이제 예전에 그 특성화고를 다니셨대요. 이 전화를 주신 학부모님도. 그래서 그때 자기가 특성화고 다닐 때 정보처리 기능사를 그때 이제 취득을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 이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다를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렸어요. 현재 정보처리 기능사의 그러면은 활용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뭐라고 답을 해드렸냐면, 학부모님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보통 이제 남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이제 통신병 입대를 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측면을 가지기 위해서 정보처리 기능사를 많이 준비한다. 네. 또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군대 문제 때문에 군대 문제로 많이 준비한다라고 제가 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전에 미리 취득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방문 시 자세히 일단은 무료 상담을 진행 예정이라고 제가 얘기를까지는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학교에서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 중에 이 정보처리 기능사의 실기 출제 기준과 부합되는 과목을 단 하나라도, 여기 언급된 5개 중에 단 하나라도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딱히 교육을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표 자체도 지금 현재 학부모님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래요. 이거는 방치된 거죠. 네, 이거는 방치된 겁니다. 이건 사실 이 친구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정보처리 기능사 취득을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배경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학교의 시간표를 학부모님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가세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학부모로 있으신 분들이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시간표조차도 모른다? 이거는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 정보 수집 능력이 지금 정보 수집 단계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사실 보면. 예, 일단 이 부분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현재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필기 면제형 의무 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측에서. 큐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큐넷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현재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 처리 기능사를 검색을 해보면요, 이 해당 종목의 경우에는 필기 면제형 의무 검정이라는 게 없어요.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없거든요. 보세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정기 시험만 있죠. 근데 얘랑 반대되는 일정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조경기능사라고 해볼게요. 자, 조경기능사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2회차하고 3회차 사이에 여기 이렇게 있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일반인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 불가. 말 그대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 특성화고에 현재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대상으로 이 지금 시험 진행을 하는 대상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정보 처리 기능사는 그게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 처리 기능사는 없어요. 지금 이거를 학교 자체 내에서 지금 실기 교육을 하는 학교가 그럼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통상적인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교 자체 내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원래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상담 전화의 사례는 그 방과후 담당 강사가 필기만 담당을 한다. 담당 강사가 그냥 필기만을 수업하는 강사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능사를 준비를 시켰어야지 왜 하필 정보처리 기능사지?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좀 미리 설명드리면 현재 2022년 기준이죠. 지금 날짜가 2022년이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나이대의 그 대상 연령이 분명히 이제 있을 겁니다. 2022년도에서 거의 한 지금 18, 19살, 현재 18, 19살인 학생분들은 2003년생이겠죠? 그러면은 2003년생 내지 2004년생 고등학교 현재 재학생분들이죠. 네. 또는 뭐 검정고시를 아마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설명드리면, 지금 2003년생, 2004년생 분들은 이 영상을 혹시나 보신다면 잘 들으세요. 무조건 정보처리 기능사를 무조건 정보처리 기능사를 뭐 사설 학원을 다니던 자기가 독학을 하던 어떻게든 해서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정확히는 더 좋은 거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네. 중학교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상의 조건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를 잘 분석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합격률 통계를 보시면 알다시피 정보처리 기능사를 최대한 빨리 내가 중학교 때부터 미리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고등학교 졸업 전, 더 나아가서 군입대 전까지 최소 그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인가요?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맞죠? 최소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죠.
진짜 이 정도까지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지금 정보 처리 기능사의 출제 기준을 봤을 때 이 정도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에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물론 출제 개정 전에 합격을 한 케이스긴 합니다만 저도 당시에 알고리즘 문제가 이해가 안 가서 2년이 걸렸어요. 필기 합격하고 실기까지. 예? 하물며 예? 머리가 나쁜 저도 2년 걸렸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개개인의 역량마다 또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내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여유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일부 학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준비 중인 그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정보처리 기능사 그 합격률 통계를 보고 경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률 통계를 딱 봤더니, 야, 이거 합격률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느냐 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지금 놀래가지고, 지금 그 거의 그 멘탈이 붕괴되는 상태에 있는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사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정말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구나. 제대로 된 어떤 정보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 기능사를 준비하실 분들은 좀 이번 동영상에서 언급한 사례를 보면서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잘 잡고, 좀 일찍, 미리미리,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동영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뭐 기능사 교육 해주니까 그냥 냅다 교육 받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필기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 뒷속에 실기도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라는 말까지 정확히 확답을 받으셔야 그래야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오케이가 되는 거지. 그냥 학교에 여기 위에 사례처럼 이 마이스터고 여기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학교 이름까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전화 상담상으로. 근데 여기 학교 사례처럼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필기만 해주고 실기는 여기 학교에서 불가능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례 보면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결론은 방문 상담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제가 자세히 상담을 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사가요 이제 앞으로 더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2003년생 4년생 분들 지금 이거 관심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막상 군대 가야 되는 상황 가보세요. 그때 가서 기능사 준비할 수 있냐. 고3 졸업하고 나서 군입대까지 뭐 길어봐야 여유기간이 한 2년 되겠죠. 만약에 대학교 안 가고 그냥 바로 군대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통상 뭐 신검받고 뭐 거의 영장 기다리는 게 2년 정도 통상 기다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보처리 기능사를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 근데 문제는 지금 합격률 통계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필기 유효기간 만료됐어요. 막 이런 지금 제보가 막 들려오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유독 말이 많은 종목이 이 정보처리 기능사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나 대상자분들 이 나이대 지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좀 제발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2년도 4회차 또 기능사 시험이 다가오죠.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 22년도 4회차 문제 복원 작업 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스트리밍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 복원 작업을 위한 4회차 기능사 스트리밍 작업을 그때 이제 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많이 들어오셔서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게 정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이 알려주시면 제가 문제 복원 작업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또 문제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